안녕하십니까. 비트루트 원넷입니다. 지난번에 그 HTTP 서버에 텔레 클라이언트를 연결해 보셨습니까? 어떠한 반응을 보이던가요? 제가 드린 대로 그렇게 반응을 해 보이던가요? 일단 텔레 클라이언트는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같은 23번 포트 넘버 23번을 연결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클라이언트들이 텔레 서버에 연결할 때 주고받는 그런 명령어들을 샌드아웃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HTTP 서버와는 전혀 말이 통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오늘은 텔넷입니다. 텔넷인데 굉장히 클래식한 애플리케이션이자 프로토콜이죠. 그죠? 요즘도 뭐 쓰냐 뭐 그런 거 누가 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텔넷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주 그 프로토콜의 전형적인 프로토콜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애플리케이션 사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지 주고받는지 그런 부분을 잘 들여볼 수 있고 또 이 자체가 비록 제가 뭐 소스를 봤다거나 뭐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내 클라이언트가 서버와 서로 주고받는 그 말들, 메시지들이죠. 그런 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대충, 이 소스 코드가 어떤 뭐의, 구성 형태가, 스트럭처가 그렇게 돼 있겠구나. 짐작은 가능은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텔넷에 관한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텔넷 서비스가 과연 어떻게 나왔느냐 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흔히 라우터를 컨피규어 제일 처음에 초기에 시작할 때 컴포 T 터미널 하고 보통 제일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 게 그 콘솔이랑 VTY를 이네이블 하고 패스워드를 거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야 나중에 그 네트워크 상으로 이제 리모트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용도로 그런 작업들을 보통 가장 먼저 하는데 이 터미널이라는 용어가 요즘 터미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실제적인 터미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라우터 컨피그레이션 하다 보면은 이제 터미널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지만 터미널이 왜 이게 꼭 필요한지를 모르는 네트워크 엔지니어도 많아요. 그냥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다다다닥 하는 거지. 그렇게 해놓고 네트워크 리모트로 로그인 되네. 그걸로 꺼나는 거죠, 그죠? 어떻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 이미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그리고 하드웨어 바탕 위에 소프트웨어를 어떤 식으로 잘 사용하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빨리 트러블 슈팅을 해야 되는가,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러한 것들이 동작하는지를 확실히 알려면 뭐 소스 코드밖에 돼 있겠습니까? 근데 프로그래머만큼 그렇게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죠, 그죠? 저도 소스 코드는 안 봤지만은 이 텔넷의 클라이언트나 서버가 다 지금 많이 발전했는데요. 이미 10,000라인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프로그래머들을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한번 궁금해요. 어떻게 알고리즘 하나 이렇게 만들어낸 것도 아니면 이렇게 소스 코드 하나 조그만 거 분석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러한 알고리즘을 생각을 해내가지고 그거를 코딩까지 다 하는지 참 정말 대단한 천재들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일단 텔넷 이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건 텔넷이라는 게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패키지로 이용되는 서비스 아닙니까? 근데 이 자체가 프로토콜 자체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대로 만들어도 돼요. 우리는 보통 그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그러면은 클라이언트 서버 한꺼번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텔넷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지라든지 서로 주고받아야 할 그런 메시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딱 이미 이렇게 하자라고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룰에만 따른다면 클라이언트들은 클라이언트대로만 만들면 되고요. 서버는 서버대로만 만들면 돼요. 이게 이제 표준화의 가장 좋은 점이죠. 그죠? 그러한 텔넷인데, 이 텔넷이 태어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컴퓨터 자체가 아주 비쌀 때요. 퍼스널 컴퓨터도 굉장히 비쌀 때였습니다. 비쌀 때, 학교에서 전산실에 왜 쫙 그 책상에 컴퓨터가 비스무리하게 생긴 것들이 쫙 그냥 한 5, 60대 들어가 있죠, 보통. 그게 뭐냐면 사실은 컴퓨터가 아니고 다 터미널들입니다. 그게 실제적인 터미널입니다. 우리 왜 컴퓨터 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텔넷 애플리케이션 아니죠, 터미널. 그런 터미널 명령어 프롬프트라든지 이런 거 쳐가지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터미널이 말고요. 진짜로 전산실 그런 데 보면은 키보드와 스크린만 딱 있는 그런 터미널들이 메인 프레임에 전부 다 RS232C로 다 연결돼가지고 케이블로 연결돼가지고 5, 60대 되는 그런 터미널들이 유저들이 동시에 한 클래스가 그죠. 클래스가 그 메인 프레임을 아주 대용량 컴퓨터죠. 그거를 동시에 쉐어를 하는 겁니다. 그 쉐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어쨌든 그 연결 자체는 그러한 RS232C라는 통신 케이블로 터미널과 컴퓨터를 서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했던 겁니다. 왜 자꾸 통신선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드느냐 하면은 그렇죠. 터미널 자체 대신에 여기에 사실은 라우터를 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라우터를 컴퓨터와 연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체가 예전에 어싱크 PPP라 그래가지고 PPP를 RS232C로 연결하는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처럼 일단 PPP가 연결되면은 그 위에 이제 IP를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요거는 터미널로 연결했던 부분은 그런 터미널에 그러한 소프트웨어 모듈이 없어요.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이제 키 스트로크를 했을 때 그 문자 하나하나의 그 코드들이 통신 케이블로 그대로 싱크로너스가 아닙니다. 어싱크하게 한 문자 한 문자 구별해주는 형태로 여기에 컴퓨터에 그 RS232C 그 카드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연결해주는 터미널 드라이버가 있겠죠.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있겠죠. 그게 받아들이고 그 사실 분야 조금 나누면 위에 라인 디스플린이라는 약간 다 어차피 그 커널라인 부분이지만 그런 들어오는 문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하는 그런 모듈도 약간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키보드로 Hi there라고 치면은 그 문자 하나하나가 그대로 날아갑니다. 이렇게 날아가서 여기서 그거를 그대로 스크린으로 에코백을 해준 겁니다. 에코백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치면은 바로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H를 치면 H가 그대로 여기서 에코백을 눌러서 또 통신 케이블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 H가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걸 잡아보면은 그 캐릭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PPP로 소프트웨어 모듈을 올리면 바로 통신선입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아는 인터넷이 될 수가 있는 거죠. IP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주는 일이 뭐냐면은 이제 유닉스가 제일 처음에 부팅업을 할 때
이니트라는 프로세서가 제일 먼저 뜨고 그게 모든 자식들의 프로세서를 띄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일이 getTTY라는 프로세서를 자식 프로세서로 띄웁니다. 그 getTTY는 뭐를 하냐 그러면은 요 터미널 관련되는 일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 이게 타입이 뭔지, 그 다음에 뭐 그 스피드가 라인 스피드가 얼마나 되는지, 뭐 그 다음에 뭐 스크린의 레졸루션은 얼마로 할 것인지, 얼마가 되어 있는지 그런 걸 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로긴이라는 프로세서를 딱 띄우고 끊어집니다. 그리고 로긴이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패스워드 넣을 때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제일 처음에 로gin이라고 딱 글자 띄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스워드 집어넣으면 인정했죠. 그러면 그 세션에서 우리가 아는 쉽게 말하는 명령어 프롬프트, 그게 쉘이라는 거거든요. 쉘이라는 프로세서를 자식 프로세서로 쉘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PSR을 치시면 그 보통 두 프로세서는 꼭 떠요. 그러니까 로gin하고 쉘이라는 건 꼭 뜨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누르면 받아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뭐 터미널 서버 같은 게 보통 하나 달려 있고요. 요 케이블이 전부 다 몇십 줄로 해가지고 다 터미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러한 그 콘솔 터미널 드라이버들이 뭐 이름이 다 명명이 이제 터미널 포트라 그러거든요. 그걸 명명을 해줘야 되겠죠. 피지컬한 이 부분 말고, 그러니까 각 그 터미널들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그러한 그 포트 이름이 다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PTY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네트워크 쪽 텔레 할 때 쓰는 포트 이름인데, 그거 말고 TTY라고 그렇게 하는 이름이 TTY 뭐 0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02, 03, 03 쭉 하고, 그러니까 이름이 각각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각 유저가 사용할 때는 그냥 마치 자기만 이 유닉스 컴퓨터를 사용한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라인 디스플레이에서 보통 디바이스 드라이브를 통해서 에코 백을 할까 말까를 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명령어가 왜 STTY라는 명령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 부분을 건드리는 거죠. 그 프로세스가. 그래서 에코 백을 안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패스워드 입력할 때 우리가 패스워드가 에코 백 되면 우리 누르는 사람들이 누르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보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패스워드를 입력할 때는 에코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든지 그러한 부분을 또 우리가 이제 쉘에 명령을 입력을 하는데, 우리가 문자 하나하나 보내는 거를 여기서는 버퍼가 또 있거든요. 여기 자체 이제 커널 쪽에 이제 버퍼가 있는데, 그 버퍼를 통해서 캐릭터 하나하나를 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전부 다 커널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라인 디스플레이라든지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유닉스의 커널 쪽에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문자 하나를 다 일렬로 배열하고 유저가 엔터 키를 누르면은 그 엔터 키를 보통 그 표시하는 문자가 뭐 캐리지 리턴이라고 백슬래시 R이나 백슬래시 N을 해서 딱 넣어서 쉘한테 넘기다든지 이런 부분을, 이러한 모드를 캐노니컬 모드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드리지 않았었구나. 따로 그 문자 하나하나를 그대로 바로 넘겨줘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에디터 프로그램 같은 거 있죠. 거기는 화살표 하나 움직일 때마다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따로 라인을 언제 묶어서 그걸 한꺼번에 넘깁니까? 프로세스적으로. 그죠? 그거를 이제 로 모드라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이런 쪽에서 다 컨트롤이 가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터미널, 이 터미널은 그야말로 그래서 더미 터미널이라 부릅니다. 지가 뭐 따로 별도의 소프트웨어 모듈도 없고 지가 오로지 하는 일은 키보드로 입력해서 보내고 에코백 되는 거를 스크린에 보여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터미널이 예전에 뭐 VT100이라고 아주 뭐 널리 사용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이름은 VT100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에뮬레이터 같은 것도. 에뮬레이터는 뭐냐면은 동일합니다. RS232 케이블을 랩탑에 연결시키고 이 애플리케이션이 터미널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미 터미널도 에뮬레이터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장비라고 하드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형 랩탑 같은데 에뮬레이터 돌려가지고 라우터 컨피그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라우터를 컨피규레이션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예전에는 대세였습니다. 대세였는데 그게 이제 네트워크, 인터넷이 나오게 되면서부터 네트워크를 통하면은 요거 하나에만 연결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트워크라는 게 뭐냐면 그게 분산이거든요. 내가 여러 컴퓨터로 동시에 딴 데도 연결하고 싶은데 이 상태는 지금 케이블이 여기에만 연결되기 때문에 요거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 컴퓨터만. 그죠? 그래서 이제 텔넷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 텔넷은 완전히 요거를 모양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이게 그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되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